정시의 사주명리 190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9번째 시간으로 관성편입니다. 이 관성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본강은 관성의 전편이 되겠습니다. 정관과 그리고 편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편입니다. 관성의 전편입니다. 이 관성은 극아자로 나를 극하는 상대이며 음량이 같으면 편관이 되고 음량이 다르면 정관이 됩니다. 정관입니다. 그리고 육친으로 관성은 공통적으로는 나의 상급자이거나 외할머니가 관성에 속하고 관성이며 내가 머무는 주거도 일종의 관성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성은 여명에 끄는 남편이나 남편의 형제나 시댁을 나타내고 예인과 그리고 며느리도 관성에 속하며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들과 직장, 명예, 조직과 직책이 모두 관성에 속합니다. 일간을 극하면서도 음량이 다른 정관은 부단히 노력하여 착실하게 승진하는 스타일로서 생명력이 오래가지만은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정관은 예의가 바르고 차분하게 남을 설득하는 성분이며 전문성은 비록 결여되어 있어도 어느 곳에서나 적응력은 좋습니다. 또 정관은 자기의 것을 굳이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굴종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합리성이며 타협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정관은 직업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에 에너지가 직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방전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정관은 가정에서는 비활성으로 안정적이며 말은 대부분 적은 편입니다. 정관의 업으로는 사무직, 연구원 등으로 정규적인 업에 적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간을 극하면서 음량이 같은 편관은 공격의 지속성은 없어도 한번 공격을 하면은 그 피해가 크게 나타나기에 살이라는 관살의 의미를 편관에 붙이고 있습니다. 정관은 남녀끼리의 다툼이라면은 이 편관은 남성끼리와 또 여성끼리인 끼리끼리의 싸움으로 마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 편관은 정규적인 승진보다는 특별한 사연과 또 사건으로 인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현합니다. 일 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여유가 없기에 다소 피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관이 정관이라면 무관은 편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관인 관이 없는 사람은 통제받는 기운이 없기에 막무가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관사주가 관이 없는 사주가 운에서 관운이 오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관의 제어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제어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편에 정관과 편관에 무관하게 관성이 인성과 더불어 짝을 이루어 손상 없이 자리하고 있다면 명예가 높습니다. 이 관성의 명예는
조직이 나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명예를 높이려면 상급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이 관에는 평가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성의 명예는 그 조직에 한정되어 있고 조직을 떠나면 명예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조직 내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미투로 인하여서 명예가 손상되는 별도의 예를 보기도 합니다. 관성은 나를 다스리고 훈육하는 것으로서 조직 내에서 내 자리에 대한 개념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반듯해 보이려 합니다. 실제로 간이 좋은 사람은 남들로부터 평가도 잘 받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이 월주의 병오를 만나서 관이 되고 이 관은 지지에 또 뿌리를 두게 됩니다. 또 연간에서 간목이 병화를 생해서 관을 생하게 되어서 관의 힘이 강한 경우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관이 형충되어 있거나 이 경금일간에서 관인 사화가 사해충으로 형충이 되어 있거나 또 양인과 무리를 이룬다면은 또 경금일간이 사화의 간이 양인과 서로가 사유축으로 무리를 이룬다면은 안하무인이 될 수 있고 거들먹거릴 수 있으며 또 갑질 아닌 갑질이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이 관은 일반적으로 관사 그리고 관청, 업무를 보는 곳, 직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주에 또 관이 있다고 반드시 직장인의 명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은 자영업을 하여서 내가 직접 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근래에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무형의 관을 만들어서 직업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관은 재생관으로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지만은 실제로는 관이 재성을 생하는 반대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재성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재성은 일시에 사라질 수도 있기에 재성보다는 관이 좋으면은 재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관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생관, 관생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생관, 관생제의 개념이 실생활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성은 정부이면서 법원, 경찰, 교도소, 군대는 물론 내 신체를 통제하는 병원도 관이며 학교도 관의 일종입니다. 관이 명조에 형충을 당하거나 살성에 잡혀 있다면 관제수를 당할 수 있고 형에 묶이기도 하여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점에서는 십성 중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관성이 강하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아서 소심한 사람으로 어떤 일이든 추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관성이 비겁의 독립심, 주체성, 자립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며 자기만의 성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남명에서 관성은 자식과 가정이기에 관이 훌륭하면 자식의 사회적 위치가 좋을 것이며 또 비교적
넓고 괜찮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명에게 관성이 너무 강하거나 혼잡되어 있다면 결혼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거나 조혼이면 재혼이 있을 수 있고, 결혼 후에는 내가 직접 가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강성인 배우자를 만나서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관운은 여명에게는 연인이 생기거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시기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세운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대운에 관운이 늦게 오는 중년기 이후라면 이별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정관과 편관이 동주에 있는 정화일간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정화일간이 임자월에 난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추운 겨울은 자월이죠.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에 난 사람입니다. 따뜻한 불을 가진 사람으로서, 즉 자월에 난 사람이 정화의 따뜻한 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불을 가진 사람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친으로 보면은 임수는 정관이 되고, 육친으로 보면 정화에서 임수를 보면은 즉 정관이 되고, 자수는 편관이 되어서 우선 동주에 정관과 편관이 자리하여서 동주에 혼잡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남명이라면 우선은 직장 자체의 변동수가 많을 것 같아서 이직이 빈번할 것 같고, 직장 내에서도 저 일을 맡아서 많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서의 이동이 남들보다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혼잡으로 인하여서 남자의 경우는 자식 역시 둘 이상 둘 것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일간 임자월에 난 여명이라면은 한겨울의 따뜻함으로써 남명의 경우와 비슷하게 주위로부터 예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산다면 그 직업은 역시 남명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해당할 수 있겠으나, 기혼의 경우에 배우자는 정관과 정임합을 하여서 정관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관이 지지에는 편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관의 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는 정관이지만은 편관의 성향을 가진 군인, 경찰, 체육계, 그 밖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조계의 사람, 방위산업계에 관련된 직업, 의료계라도 집도의 등 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겠습니다. 이 신금일간이 병오월에 태어난 사람과 병술월에 난 사람의 경우에 정관의 강약을 비교해 보면은, 신금일간이 병오월에 태어난 사람과 신금일간이 병술월에 태어난 사람의 정관 병화의 강약을 비교해 보면은, 병오월에 난 사람은 정평관의 혼잡된 상황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고, 위에는 정관이고 오화는 신금에서 평관이기 때문에 정평관의 혼잡된 상황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며, 또 병술월에 난 사람은 병의 술에 대한 인묘의 영향과, 병화가 술을 보면은 인묘하는 것입니다. 인묘의 영향과 또 을목과 무토도 인묘하기에 을목인 편재와 무토인 인성의, 명조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술에는 전부 인묘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묘의 현상도 함께 겪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병호로서 정관, 또 병화의 힘은 병호에서 정관인 병호의 힘은 오화에서 제왕지에 자리하기 때문에 가장 건실한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여명으로서 두드러진 특징은 입신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격입니다. 만일에 남명이라면 건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합니다. 그러나 병술의 경우에는 인묘화는 정관과 편재와 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정관일 뿐이지, 무늬만 신금이 병화를 봐서 정관일 뿐이지, 관과 재성과 인성이 모두 인묘하여서 부모와 배우자의 복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인 임수와 계수는 술에서 관대와 세지인 반환에 있기 때문에, 관대지와 반환에 있기 때문에 자하여서 자식들의 복은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병술에 난 사람은 운에서 해자축으로 흐를 때가 가장 부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구성이라도 일자리를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특화된 라이센스를 준비한다면 의외로 훌륭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관살 혼잡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관살 혼잡은 정관과 편관이 천간지지에 관계없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성이 3개 이상으로 관다 하면은 관의 힘이 강하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일간의 힘은 약화됩니다. 약화된 일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여명이 관살 혼잡으로 관다 하면은 연애 시절에 파트너가 쉽게 바뀌거나 조혼하기 쉬우며 재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관성이 혼잡되면은 재혼, 중혼으로 보았지만은 지금의 시대에는 관성이 많아도 재혼, 중혼으로 보지 않고 돌싱의 경우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싱으로 살더라도 관다 하면은 스토리는 일어나기 십상이며, 또 학과, 충형이 들어오는 운에서는 심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재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항혼, 이혼과 그리고 황혼의 재혼도 일어나는 편입니다. 형충이 들어오는 학과, 형충이 들어오는 운에서입니다. 또 여명의 경우에 결혼할 시기는 관의 위치인 금묘화실에 따르기도 하며, 일지의 합이나 천간합이 일어나는 시기가 우선됩니다. 무관사주는 대운에서 나타나는 관운을 보기도 하며, 관운이 아니라도 운에서 일지와 합을 하는 운을 보기도 합니다. 대운이라도 관운이 50대 이후에 오는 명조라면 세운이 우선하며, 일지와 합과 형충이 되는 시기가 우선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90강으로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성은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되며 본강은 전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